정치 뉴스만 나오면 지루하다는 그대에게,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청춘들에게 세상의 이슈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팟캐스트 방송. 제주 중심 팟캐스트 우에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우에톡톡 진행을 맡은 제주 청년 문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청년 강보배입니다. 네, 보이는 팟캐스트 우에톡톡이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1화에서는 청년 정책 전반, 2화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 3화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다뤘는데 오늘은 최근 제주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8월부터였나요?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제주 뉴스에 많이 등장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보배님, 혹시 제주신화역사공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듣고는 있는데. 네, 그럼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올해 8월 초 신화역사로 인근 하수구에서 오폐수가 흘러넘치는 현상을 주민들이 목격했고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막 오픈한 신화워터파크의 방류수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논란이 커질 줄 몰랐어요. 워터파크 인근 도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교차로 마을까지 넘치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애초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죠. 실제 오수 처리량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행정당국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는 현직 도지사가 최초로 원희룡 지사가 출석해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최근에는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또 이번 논란이 제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행정사무조사에 직접 나서게 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보배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화복동의 지역구인 강성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비례대표인 강민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주신화역사공원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수역류 사태 이렇게 많이 쓰이죠. 도대체 이 오수역류 사태가 어떤 것이고 또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가장 기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얼핏 들어본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더 세밀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강민수 의원님,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시작의 발달은 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인 신화역사공원 내에 그 워터파크가 개장을 하면서 대정 인근 지역에 오수역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06년에 그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2008년에 영어교육 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그 오수량과 그 대정의 하수 처리 용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이제 이루어졌고, 특히 2014년 5월에 그 신화역사공원의 그 대규모 개발 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대규모 객실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의 원단위는 하향 변경하는 이해 못할 그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살펴를 보면은요, 그 이전부터 그 오수역류 현상은 예견된 사태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도민들 사회에서 제기가 됐고 논란이 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당초 제주 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로 사업 내용이 변질이 됐어요. 근데 이 변질 내용도 보면 변경 승인 절차만으로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그 신화역사공원의 오수역류에서의 문제가 시작은 됐지만 그 이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도 갖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 규모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참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많다. 이번 사건이 주는 무게감은 단순히 뭐 특정한 사업장에서 어떤 작은 단일한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건 뛰어넘는 차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강성희 의원님, 네. 이번 사태를 제주도민이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 좀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 제주라고 하고 그리고 세계의 관광 도시를 꿈꾸고 있는 제주도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처리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제주도정이 엉뚱하게 사업 변경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 행정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추락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 지역의 하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 8개 하수 처리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다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지금 정화가 안 되는 그 오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서 전체 그 하수 대란이 예고되고 있고 이것은 제주도민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직 지사로는 최초였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사실 어떤 행정의 좀 잘못된 부분을 직접 질의하고 따져묻고 이런 건데, 당시에 부각이 처음에 많이 됐던 건 사실 원희룡 도정 이전 도정의 책임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나왔던 지적 중 하나가 그럼 현재 원희룡 도정은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롭냐? 혹은 과거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냐? 정말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성희 의원님, 이번에는 현재 원도정이 과연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네.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이 신화역사공원은 14번의 사업 변경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2014년 5월경에 이루어져서 객실수는 3배 이상 늘어나고 근데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원단위 적용은 한 2.5배 줄어들어 버리는 굉장히 이상한 허가가 나면서 이 문제의 기본이 발단이 된 건데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도정이 2014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부터 이제 도정을 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지금 사업 변경 허가가 한 7차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7차례. 네. 그러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허가해 주거나 변경해 준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2015년에 도정 질의에서 네. 그 제주도에 굉장히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하수도 원단위 적용이 너무 제각각이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의원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의원님에 따라서 그 상수도 관련해서는 감사까지 갑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가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 상수도와 하수도의 원단위 적용을 단일화시킬 것.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허가돼 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는 과소된 기준으로 허가가 된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잡을 것, 그래서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원도정이 그렇게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2015년에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네.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허가의 시점 자체, 사업 내용의 변경의 시점 자체가 2014년 5월이어서 도정의 책임이 크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도정도 직무유기나 직무 방기를 하진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답변에서 좀 매서운 질문들이 오고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설거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예, 기름때를 끼고 있는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세제를 잘 써서 정말로 깨끗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로만 헹구면 여전히 찌꺼기는 남아있는 설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설거지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도종, 전도종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무한 책임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객실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났는데 정작 이용량을 산정한 기준은 오히려 낮아져서 이게 뭔가 이상하고 네, 이런 지적들이 충분히 몇 년 전부터 나왔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제주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번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 포함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장 모두 제주도 내 22곳이라고 하네요.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강민수 의원님. 네. 그러면 저 이번에 본격화하게 될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것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지방의회는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또 집행부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중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 제도적 장치가 그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 지방의회는 감사와 조사가 있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사무 전반의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감사 기능을 한다면은 이제 그 행정사무조사는 그 특정 기간을 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네. 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 개발 사업을 비롯한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라는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게 행정사무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중에 뭐 조사가 좀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앞서 강민수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아까 말했던 행정 행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져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증언하게 하고 그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개선 요구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요. 조사는 근데 이제 그건 행정 전반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임위에서 각각의 맡은 분야의 상임위들이 각각 다 상임위 감사를 하는 거고 행정사무조사는 그거와는 다르게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권을 발동을 시켜서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으로 이제 뭐 선출이 아니죠. 어쨌건 지정이 되면 이제 그 위원분들이 이제 모여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을 좀 밀도 있게 살펴본다는 차원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강성희 의원님.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네. 그러면 아마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실제로 어떤 변화와 효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감사도 그렇고 행정조사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제약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자료 요구도 행정부에 한정되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네. 그것이 불법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거를 점검하게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행위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못 보니 고발 조치를 하거나 감사 청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더 나가게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한 것들 개선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부에게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게끔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앞에서도 그 네. 상하수도 단일화 재조정 같은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네네. 재조정을 요구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존재 있는 건가요? 기준 자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하수도 원단위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라고 했는데 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장은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는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네.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먼저 내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환경부 기준을 따라 가지고 원단위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1인당 333리터 그리고 하수는 300리터로 이제 그 환경부 기준을 따랐는데 제주도의 그 하수도 기본 조례가 바뀌면서 2009년도에 하수도 조례에 따라서 아까 여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136 그리고 98 이제 그 기준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14년에 사업 변경을 할 때 환경부 기준이었던 2006년의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것을 2009년에 만들어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원단위 기준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떤 일이 있냐면 좀 더 큰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받은 걸 변경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들어오는 사업은 2009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06년에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칠 필요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고쳤다라고 저희가 보고 그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이번 조사단의 임무가 특유의 임무가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제주 대규모 개발 사업장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도 여러모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강민수 의원님,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제주 사회에는 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상하수도 그 원단위 축소 적용 및 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그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었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기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을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또 이를 엄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이제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도민들이 이제 떠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로 인한 이익은 사업자들이 가져가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뭐 오수역류 사태라든지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도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 피해 발생에 있어서 재발 방지는 물론 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추진될 행정사무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 전반이 뭔가 빈틈투성이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얘기가 또 주제가 좀 크게 보자면 제주도를 지난 십수년간 이끌어온 대규모 개발 사업 그리고 제주가 추구해온 이런 양적 성장 그리고 개발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될 시점이 됐다. 뭐 이런 경고로 보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발 문제와 함께 제주 환경 수용력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 수용력. 예, 이 환경 수용력이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환경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오염 범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수도에 대한 계속 오폐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이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넘치고 따로 처리장들을 구려하지 못하는 문제 그 외에도 부동산 가격으로 급격한 상승들이 벌어지면서 제주에 도대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도 되냐? 이 1,5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 수용력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사실 쓰레기 또 하수 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론돼 오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만 보자면 이런 내부의 문제가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외형적 지표로만 보면 제주도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뭐 인구 늘고 관광객 늘고 뭐 세수도 늘고. 근데 정작 주민들의 도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했다는 게 뭐 전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네, 그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본질적으로는 정말 이대로 제주도가 괜찮을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주변 친구들도 예전에는 막 특별히 관심 없이 네. 들여다봤던, 그냥 흘려들었던 것들의 문제인데, 당장 이제 지나다 보면은, 야, 이게 개발되고 있는 게 대놓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도도 쪽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니까 정말 아예 생활 속에서 좀 체감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마 제주도민의 대표로 뽑힌 대의기관, 제주도 행정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이것을 지닌 제주도의 좀 역할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대형 외부 자본을 통한 개발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또 난개발, 최근 불거지는 이런 이슈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강부부의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오버 투어리즘 얘기가 계속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이 정말 문제였지 않았냐라고 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주 환경과 제주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까지는 온 것 같아요. 다만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는 뭐 세대별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1차 산업과 3차 관광 산업에 저희가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산업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2014년부터 계속 이제 그 관광 수요도 증가했고 네. 또 제주도로의 이주 열풍이 맞물리면서 제주가 그 최근 한 4, 5년 동안 활기를 띠고 제주도 사회가 굉장히 곳곳이 변화되고 온 것도 체감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도 많아지고 세수가 많아지면서 제주도에 빚도 청산하셨다고 네. 그 원도정은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와 하수 문제로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된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활 그 인프라의 구축은 제주도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와야 되는지 그리고 제주도의 상주 인구가 몇 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기 전에 이미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이미 현재에도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증설해야 되는 것들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제주도민 전체가 좀 오버 투어리즘과 개발 중심의 관광산업 중심의 양적 성장 중심의 이 지금 그 산업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갈 것인가를 정말 대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민숙 의원님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동안의 그 국제자유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각종 그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인허가를 단축한다든지 또 각종 제도 발굴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대규모 관광 중심의 정책 추진을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이면에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상하수도 처리 용량에 대해 폐해도 컸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고 도나 의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조사를 계기로 과거 중심의 패러다임이면 이제는 보전과 관리, 도민들의 이익에 환원하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등에 대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환경 관련된 영화들을 좀 자주 보게 됐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인류의 종말 얘기도 하고 있고 당장 올해 여름만 해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또 올해 여름이 더웠으니까 올해 겨울은 엄청 추울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당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나,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빨리들 허가 놔주고 좀 더 쉽게 했었나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 보존, 관리, 그리고 환원 이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뭐 지향점을 이제 찾아야 될 때라는 건 모두 공감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요, 주변 도민들에게 뭐 신화역 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개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얘기가 나온 것 같죠. 네, 보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서 강성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제주도의 최근 여러 환경 문제들은 사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온 게 아닌가라는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나라는 의견님과 함께 제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건 맞는데 이 관광 때문에 제주가 파괴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줬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뭐 오버투어리즘, 뭐 요즘 얘기하는 투어리피케이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 강민수 의원님께서 뭐 최소한의 실마리는 좀 저희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을 저희가 해주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10대 의회 때요. 네. 그 관광에 대한 수용용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네. 그 얘기가 쭉 내려오면서 11대 와서 저가 업무 보고할 때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네. 그랬더니 행정에서는 수용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갖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었고 지금 일정이라든지 우도라든지 한담에 대해서 어떻게 오버투어리즘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원인 파악과 그 피해, 그 지역의 주민들 피해 보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 또 더 우리가 또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관광계 쪽에서는 이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중요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관광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최근에 굉장히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증가를 한 꼭지점을 찍은 점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그 꼭지점에서 외부의 요인, 그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관광료라든지 그 관광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들이 이제 감소를 한 거예요. 관광객 측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민들은 뭐냐면 그 어떠한 한 측의 관광객을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 관광은 이제 자연 관광을 벗어나서 이제 체험 관광, 그 제주 관광의 문화 체험, 예술 체험, 스포츠 체험, 그리고 또 이제 1차 산업에서 연계해가지고 그 우리 향토에서 나는 그런 뭐 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토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식재료들을
제조에서 가공까지 유통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의 모색들을 이제 또 관광계 측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오버투어리즘과 이제 우리 관광객의 그 다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지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양쪽의 문제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스페인에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오버투어리즘에 관계돼서 이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미 이 수용력을 넘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파악을 해가지고 그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그 위원회들이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지역 어쨌든 관광객들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총량제를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어쨌든 그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피해 보는 도민들에게 뭔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체계를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같이 이행을 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환경이라고 관광객들이 제주도가 단순히 제주도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주도 대한민국의 보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려고 하면 실제로는 일정한 자연 형태 아니면 지금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 잘 지켜나가고 이제 좀 더 보호해 나가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의견들 잘 반영을 해가지고 지적 성장, 또 다른 그리고 관광의 다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바르셀로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그 바르셀로나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저 작년에 생태관광 포럼이라고 하나요? 제주에 와서 사례 발표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하나 있답니다. Your holiday, 당신의 휴일은 our everyday. 그러니까 당신의 휴일은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소중히 여겨달라. 뭐 그런 외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강성희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의 물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그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제주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것이 뭐 이번에 그 생활하수 문제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많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 지하수 보존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어느 지역에도 제주만큼의 풍부한 지하수를 가진 곳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특히 중산간 지역에서의 그 개발행위 제한들은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많이 파여져 있는 지하수 관정들도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해준 지하수량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제주도의 미래를 꿈꾼다고 하면 깨끗한 물을 보호하고 그것을 우리 후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도정의 관심 주제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단순히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목욕도 하고 더 무슨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체험도 하고 이러다 보면 물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물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고 절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주도의 어떤 물과 관련한 지하수 보존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지하수 관련된 얘기였는데 제주의 물이었는데 네 그럼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죠. 좋은 네.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용천수 주변에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수욕장 갔다 오면 물놀이 갔다가 이제 모래 묻은 것들을 해서 씻고 이랬었는데 요즘 가보면 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진짜 이거 심각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는데 뭐 계속 발표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천수 해안가에 있는 용천수들도 굉장히 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하천. 네. 하천에도 이렇게 건천이 많은 적은 없고 그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대부분 건천화가 되어서 물이 다 어디로 가버려 있는지 정말로 다시 뭔가 제주도의 땅 밑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걱정이 될 정도인데 전문가들도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고 풍부하고 깨끗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제가 걱정했다는 건 우리가 이번에는 그 관광 산업 그 대규모 관광 산업 단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산간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뭐 주택들, 네. 뭐 아니면 조만한 공장, 뭐 아니면 뭐 그 빌라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데들은 지금 그 공공하수 처리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개인 오수 처리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과연 우리가 방류수 기준에 맞게끔 잘 오염 정리가 잘 되고 있을지 그건 저는 되게 걱정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오수 처리 시설 관리도 이번에 계속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오염된 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하수의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제주도민들도 뭐 경관 좋은 곳 그리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하수 오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주의 물을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르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까? 네, 물을 물 쓰듯이 하다가는 언젠가 큰일 납니다. 네,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해온 게 제주 개발, 환경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이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의원 두 분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특위 활동 시기가 언제쯤부터 진행이 될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의회 일정이 지금 뭐 11월 저희가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뭐 도정 질문부터 시작해서 교육행정 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 활동의 안건 처리 그리고 2019년 예산 심의까지 있기 때문에 숨가쁘게 거의 한 달 동안 의회가 열려도 이걸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추경 예산이나 상임 활동들이 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의회 활동이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지만 다만 이제 그 위원분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위원장을 선출해서 그리고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의 아웃라인들을 좀 세우고 일정들을 좀 하면 본격적인 활동은 뭐 내년 1월 정도가 의회는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정 자체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시기 때는 두 의원분 모두 특위에 소속되셔서 정신이 좀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좀 한가한데 저희는 1월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방학이 사라졌지만 뭐 그만큼 귀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결국 이런 논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책임감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분께 한 분씩 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특위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면 좋겠죠. 네, 먼저 저 강민수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 지역 사회의 그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그 예방 방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에 심사숙고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그런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각오하에 임하겠습니다. 예, 제주도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상식과 원칙. 네, 기억나는 말입니다. 네, 이번엔 강성희 의원님. 네. 제주도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좀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도민의 눈은 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도민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속속히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모든 도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얼만큼 제대로 행정기관의 역할들을 다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제주도에 그것이 주는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걸 조금 살펴보면서 제주도정이 그리고 제주도의 행정을 하는 모든 기관들이 좀 더 앞으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각인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강민숙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일개의 그냥 의원이다 보니까 제주도민분들의 정말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고 그 격려와 응원이 우리 의원들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변화는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네.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신화역사공원 오수영유 사태였는데 행정사무조사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한 제주의 방향성까지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고민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보배님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이해가 좀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약간 어려웠었는데 이런 개념들을 알게 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제주에서 변화되고 있는 지금 환경 그리고 개발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행정사무조사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제주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좋은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밖에서 볼 때는 뭐 마냥 커져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도민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야 된다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제 특위 이후에도 계속 남은 4년 동안 임기 동안 또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아까 특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임기를 어떻게 보내시겠다. 청년들에게 도민들에게 마지막 약속의 한 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의원님. 네. 정말 한 5개월 됐습니다. 이제 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막연했던 것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이제 알게 됐고 의원의 역할이 정말로 막중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더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4년 내내 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도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가 뽑은 일꾼이 일을 하면 제주도의 정책도 변화되고 제주도도 변화되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강민수 의원님. 네.
지금 5개월 됐다고 그랬죠. 네. 저 체감은 한 2년이 지난 아, 것 같아요. 긴 그래서 시간이었군요. 예, 네. 저는 또 특히 비례대표라다 보니까 또 비례대표 순위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됐어요. 한 달 그 선거 한 달 앞서서 이제 비례대표가 먼저 결정이 돼서 저가 1번이다 보니까 뭐 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지가 됐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또 저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의회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상 저가 원하고 저의 꿈이었지만 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5개월 동안에 한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것처럼 이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으로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광이 좀 더 질 좋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미래가 있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명품 제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의정 활동 앞으로 주목해 주시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의회 톡톡 4화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신화역사공원 하수 영유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톡톡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검색하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의회톡톡 4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